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FAT 1급 제69회 실무 풀이 결산 문제부터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다 해봤죠? 자, 69회의 결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장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60만 원을 계상하다. 네,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이자 수익을 말하는 거죠. 수익의 예상을 문제로 냈습니다. 이거는 수동분계 사항이죠. 그 다음은 자료 설명 2번에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은 3,900만 원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에다 입력을 해서 자동 결산을 하는 자료입니다.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하는데 이 숫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3번의 자료 설명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 예정일, 확정일을 이렇게 입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수행과제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리고 2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단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는 아니오로 선택을 해야 되고 상단부 전표 추가를 이용하여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수익의 예상 요 1번 문제는 우리가 수동 결산이니까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날짜를 12월 31일로 고쳐주시고 우리가 수익을 예상할 때 쓰는 개정 과목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인식해야 돼요. 차변에 미수 수익을 사용하죠. 자, 거래처와 적용은 생략합니다. 60만 원. 대변은 이자 수익 901번 이자 수익이 60만 원입니다. 왜 이자 수익인지 아시죠? 장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니까 수익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60만 원을 발생시켜주고 아직 받은 돈이 아니니까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수동결산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있죠? 딱 클릭하시고 결산일자는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기간을 입력해요. 그리고 경비 선택 창이 나오면 확인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네, 이런 양식 알고 있죠? 자, 여기 10번에 기말상품 재고액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다가 3,900만 원을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 원가가 여기 3억 5천 36만 7천 원으로 결정이 돼서 이 상품 매출 원가 차변, 대변의 상품 이런 매출 원가 대체 분계가 잠시 후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할 사항은 요거 하나밖에 데이터가 없네요. 그러면 전표 추가 누를까요? 전표 추가 누릅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일반 전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하셔서 12월 31일에서 조회 단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와 있죠?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게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익계산서부터 이제 작성을 합니다. 수행과제 2번을 하는 거예요.
전체 메뉴에 가서 손익계산서를 12월로 작성을 해서 아까 상품 매출원가가 이쪽에 손익계산서에 잘 반영됐는가 보시고 350-367-000 그 다음에 맨 밑에 당기순이익도 확인하시고 54-046-370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아니오로 열으라고 그랬죠? 아니오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기분의 당기순이익이 54-046-370이 제대로 넘어왔는가 확인하시고 여기 당기 처분 예정일에다 날짜 입력하고 2026 0227 그 다음에 전기 처분 확정일에도 날짜 입력하시고 2025 0227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를 딱 누르죠. 이 전표 추가가 손익 대체 분계를 하는 거예요. 5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일반 전표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조회해 보세요. 5건이 추가됐죠. 아까 2번에 있는 상품 매출원가 2번 전표 밑에 3번에 차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차비익 요 세 개가 수익 계정입니다. 그 수익 계정을 손익 대변으로 전부 대체시켰어요. 그 다음에 4번 전표를 보면은 차변의 손익 6억 9,996만 9,490원 이것은 다 대변으로 간 상품 매출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등등 해서 이자 비용까지 모든 비용을 손익계정 차변으로 대체시키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결산 때 비용은 전부 손익계정 차변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손익, 대변의 비용 계정 과목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전표는 그 손익계정의 차액이 당기순이익인데 그 당기순이익 5,404만 6,370원이 손익계정 차별해서 미처분 이익여금 대변으로 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기말 자본이 이만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처분 이익여금은 전기에서 이월된 미처분 이익여금하고 합쳐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합쳐주려면은 계정 과목을 전기에 이월된 2월 이익여금을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다시 대체를 시켜주면 이 두 개가 더해지겠죠. 그 더해진 것을 다시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작업을 또 해줍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잘 해낸 것.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전표 추가 누르고 와서 여기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 확인하거나 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냥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무 수행을 다 마치면 평가 문제 62점, 이론이 30점이고 실무가 62점이면 92점인데요. 4점은 어디가 8점은 어디 갔느냐? 예, 실무 수행 62점은 이제 그 앞에서 전표 입력한 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나머지 8점은 또 뒤에 4점짜리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무 수행에 대한 평가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메뉴에다가 입력만 했고 답안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답안 입력 시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 문제 답안 입력 시 유의사항. 자, 처음 보는 거니까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답안은 지정된 단위의 숫자로만 입력해 주십시오. 예. 한글이나 문자는 금지합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한글을 쓰거나 문자를 써서는 안 돼요. 숫자로만 입력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뭘 물어봤어요. 금액을. 그러면 그 금액을 원 단위로 숫자만 입력하되 천 단위 구분 기호인 콤마는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답이 124만 5천이다. 그러면 이렇게 콤마 넣어서 이렇게 입력하거나 콤마 빼고 이렇게 입력하거나 하면 정답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하면은 오답이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거는 그 뭔가요? 콤마가 아니라 소수점을 찍어 놨으니까 틀린 거고, 두 번째 거는 원을 붙였으니까 틀린 거고, 세 번째 거는 콤마를 찍긴 찍었는데 콤마의 위치가 틀렸어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 콤마의 위치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입력하면 오답이다.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안은 숫자로만 입력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세금계산, 전자세금계산서 매수는 몇 매냐 했어요. 그러면 4 하면 돼요. 4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답을 숫자로만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다.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를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거래처 코드는 5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0을 생략하지 말고 00101 이런 식으로 거래처 코드 같은 걸 물어보면 거래처 코드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계정 과목 코드 같은 것도 있죠. 예, 앞에 0 같은 거 생략 없이 다 입력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있는 숫자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돼요. 답안을 작성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로. 수행과지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고 작성한 답과 모범 답안이 다를 때는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표 입력도 정확히 하고 답안도 정확히 입력을 해야 맞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11번. 왜 11번이냐면요. 1번부터 10번은 이론 문제였어요. 1번부터 10번이 이론이고 11번부터가 이제 실무 수행의 평가 문제입니다. 자, 11번 보시면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래처 등록 조회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BC카드사는 매출카드이다. 한번 볼까요? 자,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는 기초정보관리에 가야 있겠죠. 네, 거래처 등록 클릭해 주세요. BC카드사가 매출카드사이다. 자, 그러면 카드 탭에 한번 가볼까요? 네, BC카드가 매출, 구분이 매출로 돼 있죠? 맞습니다. 2번. 매출카드는 한 개이고 매입카드가 5개다. 매출이 하나 맞네요. 매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매입이 6개죠.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사지선단은 마우스로 요 2번을 클릭해주면 답안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요게 4점짜리. 하나 맞추면 4점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하겠습니다. 현금 출납장 조회. 자, 그러면 현금 출납장을 또 열어보세요. 여기에 현금 출납장이 있죠? 3월 한 달 동안 현금의 출금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요. 기간을 3 엔터 3 엔터 하면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한 달 기간이 입력되죠. 현금 출금 금액을 물어봤어요. 여기가 출금이죠? 예. 그러면 밑에 가면 월계라는 게 있겠죠? 월계. 35 456 940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 월계표 조회하는 문제예요.
9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도서 인쇄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일월계표로 가볼까요? 여기 있죠. 9월이라고 했으니까 월계표에 가가지고 9월부터 9월. 일계표에서 해도 돼요. 일계표에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해도 되고 월계표에 와가지고 9월부터 9월 해도 되고 도서인쇄비를 물어봤어요. 도서인쇄비가 판매관리비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있네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1080000. 예, 다음은 14번 문제일까요? 1월계표 조회에서 1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상품 매출 금액은 얼마일까? 네, 월계표에서 기간을 고쳐라. 11월. 11월부터 11월. 그리고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수익 여기 매출에 나오죠. 상품 매출 214600000 상품 매출의 계가 되겠습니다. 21460000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다음 15번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가볼까요? 여기에 거래처 원장이 있죠. 10월 말이면은 앞에 날짜는 엔터로 그냥 1월 1일을 그냥 지나가시고 뒤에 날짜만 10월로 입력해 주면 돼요. 10월 31일로 입력됐죠? 한산나라의 108번 외상매출금 잔액은 자, 개정 과목을 108번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탄산나라는 거래처는 그냥 엔터로 전체를 보면 나타나게 전체 거래처가 나타나게 하고 여기서 찾으면 돼요. 탄산나라.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답이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21, 113, 850.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거래처 원장 조회 10월 말 250일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뒤에 날짜 10월 말일로 되어 있죠. 거래처 원장이.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을 250일로 고쳐줄까요? 그리고 엔터를 또 계속 칩니다. 그러면 이제 외상매입금 거래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찾습니다. 헬스 음료. 여기 있죠? 중간쯤에. 잔액을 봐야죠. 맞고. 정연식품. 밑에 있죠? 맞고. 자몽자몽. 바로 밑에 있죠? 맞고. 삼성카드. 맨 끝에 있죠? 틀렸죠? 삼성카드가 옳지 않습니다. 마우스로 4번을 클릭해주면 답안이 작성입니다. 이건 3점짜리. 그 다음에 17번 재무상태표 조회. 그러면 재무상태표 전체 메뉴에 가서 재무상태표를 12월로 딱 작성을 하고 받을어음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받을어음 장부금액은 이 받을어음 잔액에서 그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바로 이 금액이 장부금액이에요. 이게 장부.
140, 500, 000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 140, 500, 000을 복사해서 붙여내야 됩니다. 잔고 금액이다 그러면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이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18번 재무상태표 12월 말 자산의 계정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지금 열려 있는 걸 보고 맞추면 됩니다. 미수 수익은 당좌 자산이니까 대손 충당금 바로 밑에 있죠. 60만 원 맞습니다. 미수금 바로 밑에 있죠. 맞습니다.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은 투자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으로 내려가서 1200 맞습니다. 토지는 유형자산이죠. 틀렸죠. 토지가 2143000인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답안이 작성이 됩니다. 다음 19번 재무상태표입니다. 12월 말 기타 비유동자산의 잔액은 네,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의 맨 끝에 있는 이거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2천만 2000000이라는 답안을 여기다가 딱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 자리에 붙여집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요 답안 작성 요 화면을 꺼내놓고 문제와 작성을 꺼내놓고 프로그램도 꺼내놓고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20번 재무상태표 조회 12월 말 유동부채의 계정별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자 유동부채니까 아까 기타 비유동자산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미지급금 틀렸죠. 예수금 틀렸죠. 선수금 틀렸죠. 단기차입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답이 4번이네요. 옳은 것은 4번. 마우스로 4번을 클릭해주면 답안이 작성. 자, 21번 재무상태표 조회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네, 자본으로 내려와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120, 446, 370이죠. 답이 2번에 있죠. 2번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건 배점이 1점밖에 안 돼요. 이거 틀렸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점이 1점밖에 안 되니까. 3, 4점 되는 거는 조금 아프죠. 틀리면. 그 다음에 22번 손익계산서 조회. 자, 손익계산서 12월로 작성을 해가지고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저 위에 있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350, 367, 000. 다음에 23번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죠. 단기에 발생한 비용의 계정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맞춰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맞았죠. 수도광열비 틀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옳지 않아요. 다음 24번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수익의 금액은 얼마인가?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영업의 수익 이거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6145860 그 다음에 25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하라.
자, 전세 메뉴에 가셔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가 여기에 있죠. 영수증 수취 명세서입니다. 1번의 영수증 수취 명세서 1에 작성된 1이 여기에요. 두 번째 탭. 여기가 1이에요. 12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 12가 이거고요.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이죠. 금액이 이거.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153000. 다음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적금 현황 조회 12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자, 예적금 현황이라는 메뉴가 금융 자금 관리에 있어요. 여기 예적금 현황 클릭하시고 12월 말이니까요. 12월 엔터 이렇게 하면은 은행별로 잔액이 나옵니다. 국민은행 보통 틀렸죠. 농협은행 보통 맞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했으니까 2번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3점 얻게 됩니다. 다음 2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확정 신고 기간.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어디 있는지 아시죠?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 1번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을 하고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작성해야 돼요. 2기 확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난에 신용매출 전표 수취 일반 41번 난의 세액은 얼마인가? 자, 14번 난. 이 세액을 더블 클릭해. 그러면 명세가 나옵니다. 거기에 41번이 있죠. 41번 난의 세액.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75000. 여기 답이에요.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2기 확정 같은 기간이고요. 16번 날의 세액은 얼마인가? 16번 날의 세액 43000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다음 29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2기 확정. 그러면 기간은 계속 10월부터 12월이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바로 밑에 있는 것이죠.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정기신고로 작성을 합니다. 신고기 제2기 그래서 뭘 물었어요? 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얼마인가? 매출. 자, 매출은 위에가 매출이고 전자의 부가세. 이게 답이죠. 3132500. 3132500. 요걸 복사해서 복사가 안 되면 그냥 이걸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3132500. 다음 30번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이제 합계표 아니고 계산서 합계표는 그 밑에 있는 요거. 제2기 확정 신고 기간. 네. 10월부터 이것도 12월. 정기에서 엔터. 매출 전자 계산서. 매출이면 위에 이거. 전자는 또 여기. 공급가액 합계는 얼마냐? 공급가액 요거.
4300000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 예, 이제 30번까지 다 했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62점이고, 나머지 8점은 그 다음 두 문제가 더 있습니다. 회계 정보 분석 8점. 그래서요, 이 회계 정보 분석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는 문제를 하나 냈는데요. 당좌 비율을 문제로 냈습니다. 당좌 비율이란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로 재고 자산을 제외시킴으로써 단기 채무에 대한 기업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데 유동 비율보다 더욱 정확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설명이에요. 진짜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전기분이라는 거죠. 당좌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냐?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은 전기하고 단기가 이렇게 같이 보이니까 재무상태표로 가요. 12월로 작성을. 왼쪽이 여기가 단기고 오른쪽 여기가 전기잖아요. 그래서 전기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자, 거기 공식 나와 있죠? 당좌 자산. 네,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이런 평소에 쓰던 이런 손계산기를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윈도우에 있는 이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더존에 있는 이 프로그램 안에도 계산기가 있어요. 저는 더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좌자산 여기 있죠? 전기 거. 여기서 오른쪽 버튼 계산기. 그리고 나서 2번 줄을 라인을 삭제하고 1번 줄에다 놓고 현재 금액 추가. 그 다음에 이걸 나누기로 싹 바꾸고 유동부채로 내려가요. 유동부채. 유동부채 여기 있죠. 이걸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꾸고 100 엔터. 여기 표기 방법이 버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과값 321 하고 나오고 결과값이 321 하고 그래서 답이 321이 됩니다.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손익계산서 조회.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로부터 얼마의 이익을 얻느냐를 나타내는 비율로 높을수록 판매, 매입 활동이 양호한 편이다. 전기분, 이것도 전기분을 문제로 냈어요.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일까? 소수점 이하는 버려라. 자, 손익계산서를 작성해가지고 12월로 이것도 전기 데이터입니다. 전기의 매출 총이익을 계산기에다 입력을 해서 나누기 매출액을 입력을 하고 곱하기 100을 하고 하면 34가 나오죠. 계산기로 계산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34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4가 1번에 있죠. 1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답이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서 30점과 여기까지 해서 70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여러분이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70점 이상이 나오면 합격되는 거예요. 자, 69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FAT 1급의 수행 과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네요.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그 평가 문제 답안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혼자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풀이만 저하고 같이 일단 하고 이제 평가 문제 답안 찾는 거 이거는 각자 시간을 주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 일단 여기까지 하나 끊고